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공인회계사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회계사는 일단 되기만 하면 여러모로 정말 괜찮은 직업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직업은 없고 어느 직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오늘은 현직 회계사가 말하는 회계사의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단점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회계사란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본인이 회계사와 과연 잘 어울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죽기 살기로 공부하여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계사가 됐는데 그때 가서 회계사의 현실과 단점들을 깨닫고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회계사의 현실과 단점은 사실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피할 수 있거나 그다지 단점이 아닌 상황일 수 있습니다. 회계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영상의 내용은 회계사로 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흔하게 겪게 되는 어려움들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회계사의 최대 단점은 역시 극악의 워라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회사의 한 해 동안 영업 결과에 대해 결산을 하고 그 내용을 재무제표라는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사들의 최종적인 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이듬해 3월쯤 주주, 채권자 혹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계사들은 사전 준비를 시작하는 11월부터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3월까지 말 그대로 무지막지한 양의 업무들을 소화해내야 하죠. 야근은 기본이고 새벽,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최악의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시간과 집중력을 약간 초과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그렇게 바쁜 시즌을 보내고 나면 쉬는 기간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감이 많아지면서 요즘 회계사들은 시즌 이후에도 연중 바쁩니다. 지난 회계사의 장점 영상에서 회계사들은 항상 부족하고 특히 4대 회계법인에서는 매년 새로 배출되는 회계사 숫자에 준하는 인원을 채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법인에는 왜 항상 사람이 부족할까요? 힘들어서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회계사의 두 번째 단점은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계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항상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을이 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받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는 회계사들 또한 아무래도 을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계사가 하는 일 또한 클라이언트가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법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굴고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이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하는 부끄러움과 비굴함과 분노를 견뎌내야 하죠. 그리고 회계사가 그걸 견뎌내면 그만큼 큰 보상이 오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온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온 일감을 대신 수행해주는 것이라면 고생한 것에 비해 내가 얻는 보상의 과실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계사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직인 만큼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감사 업무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뻔뻔하고 비협조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무수히 많은 회사를 다루느라 바쁜 와중에도 잠을 줄여가면서 외부감사인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뿔싸 그런 회사들 중 한 군데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네요. 당신은 금융감독원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어쩌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이고 바쁜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호소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를 일이죠. 또한 회계사들은 재무제표, 세금, 가치평가 등 숫자를 다루는 업무를 합니다. 회계사 시험 과목에서도 상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현직이 되어서도 누구나 반려 계산기 하나쯤은 항상 들고 다니죠. 사실 사친영산만 할 줄 알아도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감정이 없이 무질서하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만지고 분석하고 다루는 일은 의외로 적성에 맞지 않으면 매우 괴롭고 힘듭니다. 마지막 단점, 사실상 학생분들에게는 이 단점이 가장 명확하고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합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책을 충분히 숙지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는 기간이 2년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사 시험 준비 기간이 평균 3.7년이라고 합니다. 최초 1차 시험에 응시할 때부터 최종 합격까지 3.7년이 걸린다네요. 여기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더하면 4년을 훌쩍 넘기게 되겠죠. 평균은 무섭습니다. 내가 평균을 높이는 통계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평균을 낮추는 통계치가 될 것인지는 까보기 전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주변에 1년 만에, 1년 반, 2년 만에 붙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지만 20대 중반에 시작해서 30대까지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역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평균 3.7년을 만들어낸 것이죠. 누구나 처음에는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무조건 끝내겠다는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3년, 4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아주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사는 과연 멋진 직업일까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변호사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면 회계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존재인가? 나의 고객이 나로 인해 자신의 삶과 사업에 큰 도움을 받았는가? 나의 고객들은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가? 란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회계사라는 직업은 분명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직업이지만 직장인 회계사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보람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보아온 오래된 경력의 회계사들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올라갔을 그 높은 자리에서 오는 명예에서 딱히 훌륭한 간지가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회계사를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회계사의 현실과 단점으로 모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분. 두 번째, 취미가 많고 하고 싶은 건 바로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 세 번째, 도저히 숫자에 익숙하지 않고 숫자보다는 글자와 문장에 매료되는 분. 지금까지 회계사의 현실적인 단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회계사는 멋진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로와 커리어를 심사숙고하여 탐색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